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국방 중기 계획을 제가 한번 좀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은 좀 꼭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우리 충무공 이순신급 KDX-2 구축함 업그레이드 문제가 있는데 아니 이게 뭐냐 라는 생각, 그리고 F-15K 전투기 업그레이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하도록 하겠고요. 북한의 이 황당한 짝퉁 명품 소식들, 그리고 러시아의 대통령까지 지냈죠. 메드베데프, 지금 이 러시아판 NSC의 상임 부의장인데 정말 뭐 희대의 개소리를 했습니다. 어떤 황당한 그런 요거드 먹을 소리를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거 진짜 신박하네 라고 할 정도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북한이 최근 그 나라와 많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그 나라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북한 당국이 평양 시내 백화점에서 간부와 돈주들을 대상으로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짝퉁 명품들을 팔며 외화벌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평양의 주요 백화점들이 중국에서 제조된 해외 명품 불법 복제품, 일명 짝퉁 제품들을 대량으로 수입해 판매하고 있으며 그 종류가 대단히 다양하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북한 내부 무역 소식통을 통해 12월 28일 보도했습니다. 남포에서 무역업을 하는 한 소식통은 밍크코트가 선박을 통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이 수입 밍크코트는 남포항에서 평양시로 보내져 평양의 각 백화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라며 해당 제품이 이른바 짝퉁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영어로 된 에르메스 상표와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에서 만든 짝퉁 제품들인데요. 북한 백화점들은 이 짝퉁을 200에서 500위안, 미화 28달러 70센트에서 71달러 70센트 정도의 가격에 구입해 백화점에서 미화 500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무역업 종사자 역시 당 소속 무역회사가 화물열차 빵통을 배정받아 샤넬 상표의 가방과 향수, 주류 등을 대량 수입하고 있는데 이 제품들 역시 중국에서 제조된 짝퉁으로 수입가의 몇 배 평양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같이 짝퉁 수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외화벌이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은 돈표를 대량으로 발행하고 가택을 수색하는 등 당간부와 돈주들이 숨겨놓은 달러와 위안화를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성과가 좋지 않아 시중의 달러를 빨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짝퉁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짝퉁 제품들은 평양 시내 백화점들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가를 막론하고 전체주의 독재 추종 세력들은 에르메스나 샤넬 같은 고가의 명품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평양의 지금 이 백화점 모습인데요. 자, 이것도 평양의 백화점 모습. 뒤에 유명한 시계 메이커죠. 오메가 상표가 보이고 시계를 포함한 귀금속점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평양 대성백화점이라는 곳입니다. 또 대성백화점의 이 화장품 코너인데 샤넬, SK2 이런 거 우리 한국의 백화점 1층에 가도 아주 고가의 화장품으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바로 그 메이커들이죠. 자, 이런 식으로 평양의 대성백화점이 이렇게 판매되고 있다라는 건데 뭐 제가 화장품 잘 모르겠지만 핸드백, 뭐 가방, 그리고 옷 이런 것들은 지금 이 기사에 따르면 짝퉁들이 너무 많다. 그걸 평양 제1백화점, 대성백화점 이런 데서 판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수십 년 전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뭐 이런 데서 짝퉁들 많이 판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고, 그리고 중국에 관광 가면 뭐 어디 이상한 데 데려가서 문 쫙 열면 짝퉁 완전히 그냥 도배가 되어 있는 이런 가정집 같은 데 데려가서 판매한다, 이런 그 전설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여기는 백화점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전부 결제는 현찰, 달러나 위안 이것만 받아준답니다. 그래서 북한이 외화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북한 지하 경제에 숨어있는, 장롱 속에 숨어있는 달러와 위안을 뺏어내기 위해서 작년부터 돈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돈표로만 거래해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저 달러와 위안을 끄집어내자 해서 아이디어를 낸 게 백화점에서 에르메스, 샤넬 이런 고가의 명품 짝퉁들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티나게 팔린다라는 건데, 자, 우리나라에도 이 그 명품 좋아하는 사회주의 전체주의자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 많이 있죠. 뭐 좀 잘 찢는 사람, 그 사람도 명품 대단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비서관이 어디 명품도, 야, 저는 그런 명품 드라이클리닝 해주는 명품 전용 세탁소도 있는 거 처음 알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좀 희한해요. 자, 그리고 이 돈을 너무 좋아하죠. 그러면서 이 실제로는 외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은 소형, 초소형 SUV, 르노 삼성에서 만든 초소형 SUV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청와대 출근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프라이빗 펀드 매니저까지 고용하고 엄청나게 돈을 굴리고 있는 이런 사회 지도층 용된, 그러니까 니들은 가분개만 하고 우리가 용되면 되잖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잘 찢는 사람도 좋아하고 뭐 그러더군요. 그래서 여기도 북한도 이 굉장히 명품을 좋아한다. 저 넥타이도 명품입니다. 이거 제가 한 9년, 10년 전쯤에 어디서 강연해주고 강연료 대신 이 넥타이 하나 받았는데 뭐 좋아서 지금도 잘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야 뭐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니까 제가 능력되면 명품을 좋아하고,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이렇게 선물 받은 거 이런 것 정도만 제가 하고 있지만, 저는 뭐 에르메스나 샤넬 이런 것들은 제가 간이 작아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좌파 전체주의자들 중에서는 그런 거 엄청나게 좋아하는, 잘 찢는 이런 사람들 있죠. 정말 앞과 뒤가 다른 자들이다 라고 생각되었는데, 그 자들이 북한에도 천지로 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이용해서 이 김정은이가 달러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백화점에서 짝퉁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재미있는 소식 알려드렸고요. 자, 우리 국방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무인기 도발, 주변국의 군비 증강 폭주 상황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수립된 군의 국방 중기 계획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방위산업추진위원회의 주요 전력 증강 사업 계획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무기체계 소요 결정은 적 위협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적이 누구이고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위사업청이 12월 28일 제148회 방추위를 화상으로 열고 F-15K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과 충무공 이순신급 개량 사업 등의 주요 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F-15K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을 2024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3조 4,600억 원을 들여 진행하고, KDX-2 성능 개량 사업 역시 2024년부터 2033년까지 6,730억 원을 들여 진행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F-15K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은 현재 보유 중인 59대의 기체를 대상으로 대당 약 586억 원의 예산을 들여 A사 레이더 장착, 미션 컴퓨터 교체, 전자전 장비 개선 등 미국의 F-15EX에 준하는 수준을 목표로 개량이 추진되는데요. 방사청은 고작 59대에 불과한 물량을 개량하는데 무려 10년의 기간을 책정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KDX-2 구축함 개량 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해 2월 열린 133차 방추위에서 2022년에서 2031년 기간 중에 4,700억 원을 들여 전투체계와 소나, 미사일 조사기 등을 교체할 예정이었는데요. 예산은 약 2천억 원이 늘어 6,730억 원이 되었고, 사업기간은 2년 미뤄졌습니다. 문제는 개량 내역입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동시대에 등장한 구축함급 전투함 가운데 가장 저질 성능의 대공 레이더를 갖추고 있어 현대적인 방공 전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외국에서는 소형 초기함이나 장착되는 MW08 레이더를 다면 고정 방식의 위상 배열 레이더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번에도 묵살되었습니다. 성능 개량 역시 전투체계의 노후화로 인해 신형 무장의 사용이 제한되는 문제, 함대공 미사일 유도용 조사기 단종으로 인한 새 제품으로의 교체 등 유지보수 차원에서 불가피한 제품들만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무려 10년 동안 진행되는 성능 개량 작업이 끝나더라도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세계에서 가장 형편없는 대공 레이더 성능을 가진 구축함이라는 오명을 떨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개량 사업이 진행되면 2030년대 이후에도
충무공 이순신급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고사하고 초음속 대한미사일이나 북한의 KH-35 계열 순항미사일에도 대응하기 어려운 황당한 성능으로 운용될 운명인데요. 우리 군 무기체계 소요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 위협과 주변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는 생략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자, F-15K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F-15K는 우리 한국 공군의 가장 강력한 펀치로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F-15K는 끝물 중에 끝물이다 라고 평가받는 F-15K 모델입니다. 왜냐? 이 F-15 계열, 스트라이크 이글 계열 중에서 기계식 레이더를 장착한 마지막 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F-15K를 한국에 팔고 그 다음 F-15를 팔았던 데가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는 A사 레이더를 했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팔았던 F-15가 보잉이 생산한 모든 F-15 중에 기계식 레이더를 장착한 가장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자마자 구형이 되었죠.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A사 레이더하고 뭐 이런 걸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자 이런 건데 자 그러면 그때 A사 레이더 하지 왜? 그거 공군이 ROC 즉 요구 성능을 제한할 때 A사 레이더 이걸 요구 조건을 걸었으면 당연히 보잉이 A사 레이더를 제한을 했겠죠. 우리 다음에 바로 그냥 싱가포르에 A사 레이더 팔았으니까. 그런데 공군이 그걸 요구 조건에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식 레이더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는 도대체 우리 군에서 이 ROC를 내는 기획관리참모부라든지 또는 합참의 전략기획참모부라든지 아니면 방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라는 생각이 참 때때로 드는데 어떤 거는 뭐 야 이건 참 잘했네 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주요 무기에 들어가서 F-15K 구매할 때 왜 A사 레이더를 요구 조건에 걸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되냐 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아니 59대 하는데 10년이 뭡니까 10년이.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국방비 1년에 전력투자비 10%씩 올린다. 그리고 오늘도 윤 대통령께서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해서 겁먹지 않는다. 그냥 응징보복한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무슨 이래가지고 압도적인 군사력 가집니까? 압도적인 군사력을 건설하려면 국방비를 이 정도 올려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야 될 걸 10년이나 질질 늘려가지고 이것도 하고 뭐 외부 발표할 때는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 이것도 한다 라고 해놓고 알고 보면 이걸 질질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칼국수 밀가루 밀듯이 그냥 쫙쫙 밀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늘려서 언제 이거 전력 끝납니까 이거 59대 가지고 10년 한다 1년에 5대씩 2달에 한 대씩 업그레이드 하는 거 말이 됩니까? 언제 어느 세월에 전력을 가집니까? 그러면은 한 개 대대 20대씩인데 그 한 개 대대 20대가 1년에 6대씩 해가지고 뭐 4년 5년 동안 이 성능이 다른 버전이 다른 이런 전투기를 운용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그리고 지금 미국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F-15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항공자위대도 그들의 F-15CD형 이걸 업그레이드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한국의 F-15K를 엎어야 규모의 경제가 딱 세팅이 돼가지고 싸게 하죠. 그런데 미국 다 끝내버리면 완전히 최다 물량이 끝나버리면 우리는 우리 혼자만 보잉에다가 라인 유지해주고 독박 쓰게 되는데 당연히 비싸게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뭐 받은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빨리 후다닥 끝내야 더 빨리 더 싼 가격에 할 수 있는데 미국 하고 있을 때 그래야 부품, 수량, 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데 이거 2020년, 2010년대 후반 개발된 이 버전을 우리는 2034년까지 업그레이드하면 또 우리는 끝물 아닙니까? 정말 기가 찬 거죠. 그런데 더 기가 찬 것도 이겁니다. 여기 정말 마스트 끝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사각형 쟁반 같은 요게 이 5,500톤 충무공 이순신함의 대공 레이더예요. 미사일 표적 17km 정도에서 탐지할 수 있는 정말 세계에서 보기 드문 저질 성능의 레이더예요. 이거 충무공 이순신급 세척 그리고 광개토 대왕급 세척 독도함 이런 데 지금 다 달려 있습니다. 완전히 이거 단 사람 해군에서 이거 달자라고
최초에 주장하고 결재해 준 사람 참모총장 찾아서 정말 이름 좀 밝혀야 됩니다. 도대체 누가 이따위를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려고 또 후배들 태우고 하고 있는지 밝혀내야 됩니다. 이거 정말. 17km 보는 게 뭡니까 도대체. 적미사일이 요즘은 초음속, 그 초음속을 넘어서 극초음속 시대인데 사면 고정 위상 비열로에 대해서 360도를 실시간 탐지하는 것도 아니고 회전식 뱅글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초음속이 마 2.5, 마 3을 확 날아오는데 뱅글뱅글 돌아가가지고 한 번 뚝 보고 다시 회전해서 볼 때는 이만큼 더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17km에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바퀴 돌 때는 그냥 내가 죽는 거죠. 막아지겠습니까 이거? 지금 이 MW08 레이더를 달고 있는 전 세계의 구축함 없습니다. 그래서 군함들 어떤 거냐 조사를 해봤더니 그리스와 터키의 600톤급 초계함 달고 있습니다. 오만의 1500톤급 초계함 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그마급 초계함 달고 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엄청나게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이 MW08 만든 회사에 커넥션이 있는지. 근데 이걸 이번에 업그레이드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주변국은 북한은 초음속, 극초음속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거 그대로 놔두면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뭐 하냐 했더니 해군 미사일, 이제 우리 국산 지금 만들고 있는 해군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이죠. 그거 쏴야 되니까 여기 하겠다. 그래서 전투체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운영하려면 전투체계,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도 윈도우 11, 윈도우 12 이런 게 있어야 최신 어떤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전투체계를 바꾼다 이겁니다. 다 국산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조사기, 사격 조사기, 이게 뭐 화력통제 레이더로 하죠. 이게 이제 구형이고 오래돼서 단종됐으니까 부품이 없어가지고 이걸 바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전부 그냥 제일 쓰레기, 제일 오래된 거 이런 것만 다 갖다 붙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한 15년 이렇게 썼더니 부품이 없어, 단종이야. 그럼 바꿔야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또 무려 10년 동안 6척에 불과하는 것을 10년 동안 기가 찬 거죠. 그냥 밀가루 반죽 느리듯이, 칼국수 느리듯이 그냥 쫙쫙 밀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야 이것도 한다, 이것도 한다, 이것도 한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만큼 느려가지고 어느 세월에 북한 위협은 지금 현존 위협인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거 알겠습니까?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법하던 분이, 검찰 수사하고 기소하고 하던 분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주변이 잘못된 겁니다. 똑바로 판단하고 조언하고 결정해서 보좌해야 될 주변이 잘못된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 안보 암울합니다. 다음입니다.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황 때문에 러시아 국가 지도부가 집단으로 이성의 끈을 놓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휴전 협상 조건 망언에 이어 이번에는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듣고도 귀를 의심할 만한 말들을 쏟아내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에 결국 러시아는 승리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서방 각국은 분열과 대립을 계속하다가 결국 일부 국가들은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현지 시각 12월 27일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끄는 실로비키 파벌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러시아 연방 대통령까지 했던 메드베데프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이끌고 있어 러시아 안보 컨트롤 타워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드베데프는 브렉시트를 단행한 영국은 내년에 유럽연합에 다시 가입하게 될 것이고 영국이 EU에 복귀하면 EU는 곧 붕괴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서방 세계가 벌이고 있는 유가 상한제와 가스 가격 상한제는 결국 역풍을 불어와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까지, 천연가스 가격은 1000입방미터당 5000달러까지 치솟게 될 것이다 라며 이로 인해 세계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폴란드와 헝가리가 군사력을 강화해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을 침공할 것이고 이 전쟁의 여파로 폴란드는 18세기 프로이센, 러시아, 오스트리아에 의해 분할된 것처럼 또다시 주변국에 의해 쪼개질 수 있다 라며 이 여파로 독일 내 네오나치 세력이 힘을 얻어 신나치 제국, 이른바 제4제국이 수립되어 프랑스와 전쟁을 벌일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 역시 내전이 발발해 극심한 혼란을 겪다가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등은 독립하게 될 것이다 라며 이러한 혼란으로 미국이 초강대국 지위에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이번 발언은 놀랍게도 공식 석상에서 일어난 일이고 농담이나 장난조가 아닌 진지한 발언이었는데요. 대량의 핵무기를 가진 국가 수뇌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 망상장애, 황당하고 우습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무슨 일이 터지게 될지 공포스럽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제정신 같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원고 내용을 들으시고 이게 그냥 뭐 장난했겠지, 뭐 만우절 뭐 장난했겠지라고 생각되는 내용은 아닙니까? 영국이 브렉시트 처리하고 다시 EU에 가입하면서 EU가 망하고 다 완전히 분열되고 폴란드, 헝가리가 군사력 지금 증강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갑자기 내년에 무슨 전쟁 일으킬 정도로 증강이 됩니까? 자기가 지금 안보 컨트롤 타워 수장이면서 군사력 증강이 그냥 무슨 뭐 쿠팡에 로켓 배송하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런데도 내년에 전쟁 일으켜서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우크라이나 뭐 정신 차리라 이거죠. 니들 저기 폴란드지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폴란드를 또 응징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냥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폴란드 확 찢어 갈라먹듯이 19세기 같은 꼴 폴란드도 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독일에는 나치의 히틀러가 제3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4제국이 등장하니까 프랑스가 또 나치 열받으니까 또 전쟁하고 뭐 이렇게 된다. 그리고 미국 내전 벌어져서 난리가 나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걸 또 이 정리를 한다. 그리고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최고 경영자죠. 스페이스X. 그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 된다. 야, 그리고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 독립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정신입니까 이거? 그런데 이게 공식 석상에서 발언하고 또 이걸 러시아 정부 공식 계정으로 트위터에다 또 게시를 했어요. 자, 이렇게 러시아 가버먼트 오피셜이라고 지금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야, 에픽스레드, 야, 정말 이 참 희귀한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서 얘들 정말 망상이다. 내가 최근에 들은 이런 그 스레드 중에서 최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거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기 대통령 된다고 하니까. 아무튼 이런 자들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핵무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파킨슨이다. 이렇게 완전 망상장애를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핵무기를 다룰 수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세계는 위험합니다. 러시아 정말 세계가 나서서 정리해야 되는 나라가 아닌가라고 한 번 더 생각이 되네요. 자, 정말 만우절 거짓말 같은 러시아 최고 수뇌부의 발언 한번 들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